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김대남 씨가 그동안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두 차례 걸친 지금 일단 저게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 또 지금 새로운 게 나왔어요. 예, 또 나왔는데 뉴스버스라고 하는 또 매체가 있죠. 이진동이라고 하는 전 조선 TV조선 기자가 만든 것이죠. 예, 여기도 아마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하는 매체예요. 예, 굉장히 윤 대통령 공격하고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공격적인 고말사주 폭로한대죠. 예, 고발사주 폭로한데 그 뉴스버스입니다. 제가 오늘 딴 데서 그걸 오마이뉴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뉴스버스에서 한 거. 섞여 있어요. 예. 예. 그게 이제 또 오마이뉴스 유튜브에서 그걸 트니까 제가 이제 순간 좀 착각을 한 것 서울의 같은데. 소리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오마이뉴스 있는 것도 있고 뉴스버스 있는 거 이게 말이 따라서 조금씩 헷갈려요.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내용이 다 짬뽕이 돼서 아마 그렇게 해서 구분을 못 하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김대남 씨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통화를 해서 네. 그게 이제 녹취의 형태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서울의 소리 소리가 있고요. 어저께 이제 3탄을 했잖아요. 네네. 그 두 번째가 뉴스버스예요. 뉴스버스도 있고요. 그 오마이뉴스하고도 뭐 통한 건 뭐 있나요? 하여튼 그것도 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막 섞여 있어서 지금 네. 저희도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른바 또 십상시론이 자, 나오잖아요. 감독님 그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화면 한번 네, 화면 한번 내용 띄워주실까요? 보시죠. 요거 앞쪽에 네, 앞쪽에 거를 있는 게 띄워보세요.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. 그 박근혜 청와대에 이른바 이제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 그와 별도로 또 뭐 십상시가 있었듯이 네네. 지금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도 그와 비슷한 무리들이 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사람을 실명으로 이름까지 됩니다. 뭐 네. 강땡땡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. 지금은 배지를 달고 있는 뭐 조땡땡 네. 그다음에 뭐 송파에서 뭐 출마하려고 했던 뭐 김땡땡 그다음에 뭐 또 왜 강원도 뭐 누구 뭐 황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뭐 황땡땡. 네. 어제 이제 그 공개된 거에서는 네 사람 이름이 일단 공개가 됐고 자기가 모시던 상관이었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는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거지. 네. 그 사람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. 네. 그러면서 여사께서 그 지금 얘기한 십상시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한 그 젊은 그룹들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자,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 용산은 십상시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뭐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. 정권 실세를 따른 한 뭐 10명의 그 간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. 같은 몇 사람이 있다.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면 시켜 먹는다.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 마담이다.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요 또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. 이번에 당선된 조땡땡 그 다음에 강땡땡 그런 애들이라.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땡땡 동해 황 회장 아들이고 그 다음 송파에 나왔던 김땡땡. 뭐 젊은 애들 자 요런 거 이야기를 하고요. 그러면서 이들이 40대이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다.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KBS 대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이게 자기가 한 1년 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승진을 안 시켜주더라. 승진을 안 시켜줘서 좀 열이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아마 어제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. 자.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오늘 새롭게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 감독님 그 새로 제가 올려드린 거 그거 한번 볼까요? 지금 이거는 지난번 이제 그 당 대표 경선 때 했던 부분입니다. 요거 이제 앞쪽 제가 드린 거 있죠?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보수 단체들이 지난 총선 때도 불려가고 가지고 전당대 한다고 또 불려가고. 또 윤심이 작동해서 뭐 저거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게 보수 단체들이 그러니까 이 예전에 전당대회 때 들어갔다는 거죠. 그렇죠. 몰래 하고 있다. 자 그리고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?
그러면서 이 보수 단체들이 이제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. 보수 단체들 보니까 당 대표 개입하는 것 같다. 이렇게 가라고. 올 7월 전당대회에 보수 단체를 용산에서 컨택을 해서 네.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상 뭐 한동훈 떨어뜨리기 낙선 운동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. 그렇죠. 이게 이제 보수 단체들을 불러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광삼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 당시 뭐 6월 달인가요? 그때 이제 방문하려고 했다는 소리는 들었다. 근데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는 뭐 모르겠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. 실제로 이제 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용산 방문이 있었던 계획됐던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한동훈 욕하는 애들이 거기 들어갔다 왔다고 하면 되겠네. 뭐 그런 식이다. 들어갔다 온 단체가 어디예요? 그 뭐 땡땡땡 미래를 준비하는 뭐 땡땡땡 뭐 이런 단체가 있다.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보면 아주 여러 군데 하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본인은 이게 이제 과대하게 좀 됐다. 뭐 왜곡됐다, 편집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빼는 건 모르겠지만 전체 글의 내용으로 보면 본인이 굉장히 이제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담당을 했다 그러면 서울의 소리, 그다음에 뉴스버스 이런 데가 어떤 데입니까? 그러니까요. 집권 초기부터 계속 윤 대통령을 흔들고 윤 대통령을 뭐 공격하기 위한 매체 아니겠습니까? 뉴스버스라는 데는 뭐 아시겠지만 TV조선 출신의 이진동 씨가 만든 매체인데 그가 바로 이제 고발사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한동훈 대표도 뭐 공격하고 있는 고발사주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했던 데 아니에요. 그때 누구죠? 그 여자 조성은. 조성은. 그 롯데호텔 뭐 몇 층이죠? 19층인가 모모야마에서 모모야 박지원하고 2차례인가 3차례인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하고 둘이서 식사를 했던 조성은. 근데 그쪽 기자들하고 통화하면 그게 어떻게 당연히 녹음되고 당연히 이용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? 전 정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이 사람의 허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허풍도 있겠죠.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뭐 과다하게 하는 거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에 근접하는 이야기도 꽤 있어요. 왜냐하면 뭐 저희도 소식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. 지난 경선 때 대통령실에서 뭐 보수 단체나 보수 유튜버들을 좀 불러서 뭔가 이제 반한동훈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들이 저희도 많이 들었었거든요. 많이 들었죠.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실적으로 이야기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어제 이제 김대남 씨가 또 다른 매체하고 한 거 그거는 이제 지난번 서울의 소리하고 한 거랑 조금 또 장르가 달라요. 장르가 다르고 이거는 뭐 전당대회 관련 얘기는 그 보수 단체들을 꼬드겨 가지고 뭐 안티 한동훈 활동을 뭐 시킨 것 같다 정도의 뭐 얘기가 있고 근데 주요한 건 아까 지금 십상시 얘기 아니겠습니까? 십상시 얘기인데 이게 저도 이제 그 김대남 씨가 어제 뭐 또 KBS하고도는 뭐 비교적 차분하게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이 서울의 소리라든가 뉴스버스랑 하는데 보면 팩트도 있어요. 솔직히 제가 보건대는 팩트와 약간의 또 본인이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하면서 약간 또 뻥을 좀 치는 약간의 과장가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팩트와 허풍 내지 과장 이런 것들이 묘하게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. 총리 박영선, 비서실장 양정철. 그렇죠.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저희가 굉장히 저도 굉장히 분노를 했고 우리 주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?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저 지금 김대남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저 집단에서 저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됐던 사안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게 마치 대통령실의 어떤 공식 라인을 통해서 즉 대통령과 그다음에 비서실장 어떤 수석 비서관 이런 공식 라인을 통해서 뭔가 이거를 논의가 되고 뭐 검토가 되고 이런 사안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비선 라인에서 뭔가 어떤 이런 라인에서 이야기돼서 언론에다가 이렇게 전달됐던 이 과정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.
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즉각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. 소위 그 십상시 중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언론 기자들을 만나서 아니다. 실제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거다. 네. 그거 써도 된다. 맞아요. 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네.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.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.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. 왜 그놈 도대체 뭐길래 어떤 권력이 있길래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실이다 논의되고 있다. 도대체 어떤 비서실인지 그게 그 지적을 한 바 있어요. 사실 그 정도 되면요, 이 나라 최고 권부라고 하는 대통령실에서 그 인사 관련 문제인데 이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입니다. 네.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인사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책임자 위원장입니다. 그러니까 인사위원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. 또 다른 대통령실 스태프가 아니야. 그 비서실장을 잘 몰라서 그래. 이게 맞아. 이거를 또 기자들에게 이거를 한다. 이거 뭐라 그래? 이런 경우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고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런 네. 얘기뿐이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징조가 보였던 거죠. 네. 참 그 이야기를 저희가 막 이렇게 공개할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이게 참 이 내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참 그 하다라는 생각 들었지만 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그런 소식을 접한 당시 비서실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? 자신의 부하인데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비서실장 저 잘 몰라. 우리 이야기 쓰면 돼. 우리 이야기가 진짜니까 우리 이야기 써.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아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정이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도 들었겠죠. 네. 이관섭 실장도 당시 뭐 왜 못 들었겠는데 이제 워낙 뭐 인내심이 강한 건지 뭐 어땠는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제 지나간 건데 네. 저 정도 되면 뭐 기강이 뭐 정상적으로 기강이 뭐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. 네. 예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린 게 정상적인 논의 창구를 통해서 내야 된다는 말을 거듭 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김대남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네. 이게 했고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몇몇 자기 특히 뭐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는 영부인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내고 있다. 그리고 또 특히 이 중에는 음주 교통 이 음주 단속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하다가 언론에서 이 기사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징계한다라고 해서 했던 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 참 이게 이 제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터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김대남 이야기를 물론 뭐 대통령실은 허풍이다 뭐 이런 뭐 치부하겠지만 그러나 단지 그런 사람을 왜 그 좋은 자리에 앉혔겠어요? 예?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? 이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의 어떤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김대남 씨는 뭐 지금 서울의 소리 뭐 고소하고 뭐 등등 한다고 그러지만 글쎄 뭐 본인의 이 이야기가 짜집기 됐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별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어제 KBS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제 녹음은 이명수 일방이 한 것 같아요. 네. 이명수 일방이 한 것 같고 김대남 씨도 이제 저분도 나이가 좀 되죠. 6년생입니다. 66년생이면 그러니까 이게 60년대생들만 해도 뭐 누구랑 통화하는데 녹음하고 뭐하고 이런 게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 녹음한 게 없는데 저쪽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왜곡한 거다. 악마의 편집을 한 짜집기다. 이거 입증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. 참 이게 뭐 김대남 씨 문제가 좀 죽을만 하니까 또 튀어나오고 죽을만 하니까 또 튀어나오고 그냥 뭐 대통령실에서 뭐 무시하고 뭐 할 게 아니라 자꾸 이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감찰을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
여러분 아마 어떤 대표든지 만약 이런 식의 공작이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아우 이거 들춰내면 우리 복잡하니까 그냥 덮고 갑시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안 나올까요? 저는 나올 것 같아요. 당연히 나오죠. 아니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냥 아무도 뭐 처벌도 안 받고 아무런 뭐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됐으면 이거 눈 감았을까요? 홍준표 시장이 이거 됐으면 눈 감았을까요? 아마 홍 시장 됐으면 아마 들었다 놨다 했을 겁니다. 그렇죠. 본인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공격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거의 뭐 솔직히 막말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거예요. 아 옛날에 그 대표 시절에 유여해 뭐 최고위원하고 뭐 네. 무슨 뭐 어디 주막집 뭐 갔다 뭐 주먹 같다고. 주모 갔다 뭐 또 뭐 그러니까 또 유여해 최고위원 발끈하고 뭐 해가지고 네. 서로 뭐 그것도 윤리위원회 넘기고 어쩌고 뭐 아이 뭐 그 정도 감정 싸움 하신 분이. 네. 요즘 또 그분 또 나오더라고요. 네? 요즘 그분 또 어디 뭐 그래요? 뭐 K 씨가 하는 그 뭐 유튜브에 또 나오시더라고요. 참 잊을만 하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. 참 제가 그래서 역지사지다. 정말 본인들이 만약에 이런 걸 겪었다면 당 대표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당의 기강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아마 누군가 또 이런 허풍을 하고 누군가 또 이런 폭로를 하게 되면 그때는 감당하기 힘듭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가야지만이 앞으로 이런 제2, 제3의 상태 이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용산 대통령실이 확실한 기강을 좀 잡아야 돼요. 이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. 아니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일한 사람들 이 문제 몰랐을까요? 이렇게 통화를 12개월 동안 저런 좌파 매체들하고 맨날 통화하고 맨날 내부 이야기 전해주고 아니 그때 뭐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? 예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김대남 씨 문제는요 이미 이제 좀 나올 게 웬만큼 다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 문제는요 오늘 동아일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명태균 씨 압수수색 과정에서요. 네. 태블릿 PC 휴대폰 6대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대요. 네. 근데 명태균 씨 본인도 인정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 윤 대통령 그 사가였던 아크로비스타 네. 거길 뭐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. 뭐 드나들 정도니까 뭐 전화 통화, 문자 이런 걸 뭐 수시로 했을 것 같고요. 네. 그 6개 뭐 태블릿 PC 휴대폰 여기서 뭐가 나올지 이제 김대남 씨 것만 하더라도 저거는 이제 김대남 씨가 뭔가 오인을 해서 허풍을 친 거다. 네. 이런 식으로 뭐가 또 수습을 하려면 또 수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. 그 명태균 씨의 6대 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뭐 육성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되겠는가. 네. 예. 네.